네,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1,0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곳곳에서 병상 부족 사태도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하루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인 95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327일 만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확산세가 좀 어떤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무섭죠. 예, 네. 뭐 가장 최고 숫자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환자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에 네. 지금 근 한 달에 이르는 동안에. 그래서 이 확산세는 뭐 다들 예상을 하시지만 상당히 긴 기간 지속될 것이다. 정점을 찍더라도 네. 그 전에 1차, 2차하고 달리 그때는 정점을 찍으면 빨리 떨어졌어요. 예, 그랬죠. 지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네. 이유는 우리가 경각심을 푼 지가 좀 너무 오래됐고요.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이동량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점. 그다음에 감염은 미확인 환자들이 지금 누적으로 뭐 1,000명이 훨씬 넘고 있는 경우. 예. 그러면 그 1,000명, 2,000명에 대한 그들에게 옮겼던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누구에겐가 감염을 시키고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앞으로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면 지금이 정점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정책도 좀 더 정교하게, 네네. 좀 더 철저하게 방역에 대한 정책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 확진자 규모를 보면 수도권에서만 669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네. 확진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특히 보면 이 강서구 성석교회에서 6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 인원 제한이 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진자 비율도 높고 속도가 빠른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2.5단계가 되면 종교시설에서는 20명까지만 대면 예배를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6일날 접촉자, 아까 그 지표 환자가 2명이 있으면서 접촉자를 살펴보니까 170여 명이 됐었고요. 그중에 절반이 넘는 91명이 지금 진단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정부의 지침을 어겼을 가능성이 많고 또 혹시 뭐 20명 단위로 모임을 했더라도 후속 모임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지켜야 될 뭐 마스크, 손 씻기, 환기 등등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이제 지겨울 정도인 네. 그런 기본적인 수칙을 덜 지키거나 안 지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경기도 부천시의 사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 부천의 효플러스 요양병원에서 6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10월 말에 전수검사를 통해서 이미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외부 출입이 가능한 어떤 직원에 의한 전파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그 환자가 유입되지 않았다면 네. 물론 아마 유입될 때 늘 검사를 일반 병원은 합니다만 요양병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환자가 유입되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오롯이 거기에서 돌보는 의료진이나 직원이나 또 예. 일반 뭐 여러 가지 뭐 부식이나 이런 걸 위해서 들어오는 출입자들에 의한 감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지금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참 큰 발생자들이 생기고 대부분이 노령자이기 때문에 사망도 높고 하는 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냥 누워서 오롯이 그냥 감염이 들어오는 걸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요양병원이라는 데가 다 좀 촘촘하게들 있으니까 예, 예. 그 감염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병원 같으면은 다 음성이다 그랬으면 그때부터 출입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철저하게 주기적인 검사를 한다든지 뭐 문진을 계속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않게 만든다든지 그런 게 필요했을 텐데 예, 예.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량으로 확진자를 내게 됐죠. 네, 저희가 지금 짚어본 이 효플러스 요양병원 사례 참 안타까운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병상 부족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체육관을 활용해서 대형 임시 병원을 구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그 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없다면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좀 준비를 했었더라면 일부 병원을 정리를 하고 그 병원에 있는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킨 다음에 준비할 수는 있거든요. 네. 예, 저는 충분히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 미리 준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많으니까 안 했던 것인데요. 꼭 체육관을 하게 되면 장점은 동시에 많은 환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크게 볼 수 있다. 네. 흔히 우리가 중국부터 해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네. 그러나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 의료기관이 아닌 그 시설에서 우리가 환자를 봐야 되니까 예. 정교한 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어. 그냥 환자를 수용해서 관찰하고 해열제 정도 드리고 하는 그런 치료밖에 못 할 거고요. 예, 예. 그 여러 가지 일부 화장실이라든지 환기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인력들의 휴게 시설, 그다음에 준비 시설, 의약품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분명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아주 그 깔끔한 그런 의료 과정하고는 달리 아주 어수선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전 세계적으로 병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죠. 예. 아마 이제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도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900명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좀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3단계로의 격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글쎄 이제 앞서서 1차, 2차 유행 때와는 달리 3차 때는 좀 감소세가 빠르게 나타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3단계 격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글쎄요, 결국 우리가 감당을 못할 지경이 되면 외국같이 완전히 이제 락다운이라는 3단계로 가야 할 겁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 400~500명씩 이렇게 꾸준히 나오면 전국적인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전국에 대해서 2.5단계를 걸게 돼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수도권만 2.5단계를 걸었지 지방에는 안 걸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부터 이렇게 보면 아마 정부는 내일쯤 아마 이제 아마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좀 고심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예. 하든지. 그래서 2.5단계에서 또 플러스 알파 같은 그런 조치를 하면서 조금 더 조이려고 가지 않겠나라는 건데 저도 그 입장을 이해하는 게 사실 2.5단계 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그 전에 이미 확산된 감염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마 1000명은 넘겠나. 예, 요번 주말만 잘 지나고 2.5단계가 되면서는 그래도 많이 움직임들이 좀 많이 깔아앉아 보이니까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괜찮으면 예. 1000명은 치지 않으면서 조금 깔아앉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원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으면은 우리가 2.5단계가 아니라 3단계를 하더라도 계속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3단계를 겁을 내지 말고 지금 저희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은 제가 의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병동이 부족하거나 중환자실을 찾아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그쪽 부분을 최대한 강화를 해놓고 그다음에 경제를 정말 스톱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증상이 있건 없건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최대한 많이 검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그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려되는 게 이렇게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여기서 혹시나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예. 선별 진료소라고 의료인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밖에 나와서 보면서 거리 두기라든지
각자 지켜야 될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다만 숫자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네. 의료인이 채취를 해야 되는 비인도 도말 검사가 밀려질 수가 있고요. 네. 좀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것도 비인도 도말을 해야 되지만 그걸 뽑아가지고 또 이 검사통에 넣고 이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한 20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들이 많이 지체되면서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서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경각심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구에서 2달 가까이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신도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고 소규모 모임도 했고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번에 이 대량 환자가 발생하면서 대구 경북은 비교적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졌죠. 대구 경북은 뭘 잘했길래 저렇게 발생이 덜하냐. 그런데 결국은 1차 때 겪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교회 케이스는 그걸 또 잠시 망각하고 안 해야 될 것들만 골라서 했죠. 모이지 않아야 되는데 모였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안 썼고 마스크 착용하고도 노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꼭 굳이 그걸 안 해야 될 걸 자꾸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은 좀 반성하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네, 미국 FDA가 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뭐 백신을 배포하고 접종을 하는데 초읽기에 들어갔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미국에서 그 백신 배포 이런 걸 책임지고 있는 그 공무원이 12월 총괄에 나와서 12월 10날 미국 식약처가 승인을 하면 11일부터 바로 배송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허가가 날 줄 알았는데 이제 하루 이틀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일제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비행기로 차량으로 전국적으로 배송이 시작될 것이고요. 지금 미국 행정부는 매우 다급하게 자국민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최대한 서두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지난번 우리 영국에서 봤듯이 첫 백신 맞는 장면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러시아 백신하고 결합 접종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산 백신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절차인 임상 3상까지 이제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거치지 않고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라서 아무래도 효능하고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자, 내가 좋은 백신을 개발했는데 굳이 다른 회사 거를 갖고 같이 해보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아스트라의 장점과 가멜리아라는 러시아 국영회사의 장점을 서로 시너지를, 그러니까 상승작용을 일으키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의 단점과 그들의 단점을 좀 적당히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 하는 쪽일 겁니다. 네네. 어쨌든 결론은 아마도 뭔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어떤 발견을 해서 두 개의 항체가를 서로 상승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가능은 한 것이 둘 다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서 독성을 뺀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항체를 각각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 만드는. 그래서 만들었는데 아마 자기네들 데이터는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뭐를 먼저 넣을지, 뭐를 나중에 넣을지는 이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겠지만서도요. 그래서 한번 흥미롭게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소식을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거센데 이번 주말에도 국민 여러분들이 좀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코로나19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